네, 남과 북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 제3회 통합문화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김다솜입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분위기도 결코 평화롭지는 않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의 역할과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통합문화포럼은요, 오늘도 문화를 통해서 남과 북을 이해해보고 또 통합문화를 창출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남북의 서로 다른 일상 문화 속으로 라는 것을 주제로요, 남한과 북한의 일상생활과 또 생활문화를 이해하고요, 이를 토대로요, 남북 통합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먼저 기조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분은 30년, 여러분 무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북한을 연구하고 계시는 북한 전문가분이시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제가 이렇게 북한 또 전문가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임을출 교수님께서는요, 다방면으로 북한을 오랜 시간 연구해 오셨습니다. 제3회 통합문화포럼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고요. 기조 강연 후에는요, 남북 패널분들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임을철 교수님, 강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박수 치는 여러분들 표정이 진짜 밝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원래 이게 강의할 때 이 천중들의 리액션을 보고 사실은 이 강사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그 남북의 서로 다른 일상 문화 속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분단된 지가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남북한의 일상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지금 잘 모르고 있고, 또 이 일상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엄밀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문화를 이해하는 게 또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한 30년 북한 연구를 하면서 늘 이제 그 북한의 보도 매체들을 늘 읽어왔고, 또 뭐 개성공단을 비롯한 많은 남북 경협의 현장에 제가 또 직접 방문을 했었고, 또 우리 남쪽으로 오신 많은 그 우리 탈북민들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이제 누구보다도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뭐 북한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구나. 당연하죠. 이 뿔 달린 도깨비가 사는 세상은 아니구나. 오히려 더 좀 어떨 때는 더 진솔하고 더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은 정말 역시 비슷하구나, 그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접촉이 중요하구나, 스킨십이 중요하구나, 그걸 또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으로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요 배경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데, 개성단에서 그 북한 근로자분들이 이제 그 체육대회 하는 장면입니다. 체육대회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서로 남녀가 이제 한조가 돼서 달리기를 하는 장면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말 이 표정들 보세요. 너무 이제 밝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그 저도 이제 개성단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도 이 개성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표정이 훨씬 밝고 또 건강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상생활의 통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복잡하게 물론 이제 통일은 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뭐 많은 측면에 이제 통합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그거는 큰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통일은 이제 일상의 통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개성단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거의 하루 뭐 자는 시간 빼고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개성단이 이제 결국은 저는 통합의 현장이고 통일의 현장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순서는 이 생활 문화 차이가 왜 우리가 생활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고 이걸 또 극복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요. 먼저 서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록 분단된 채 지금도 이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대결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남북 관계 속에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 남북한의 이 생활 문화 차이를 그런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한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시장화, 한류, 개성단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남북관계 경색이 되었는데 이 경색이 되면서 생활 문화 차이가 점점 또 확대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걸 좀 최근에 어떤 변화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논의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밝은 미래, 좀 더 이렇게 남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토론의 자리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또 선입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하고 당면 과제들 뭐 이런 순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일상 문화 이 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고요.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토대로 한 이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의 일상 문화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동서독이 통일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동서독 통일 과정을 다시 한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전히 진짜 이 동서독하고 남북한 간의 차이가 많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문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동서독학 경험하고 우리의 경험이 정말 동서독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것은 동서독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야, 우리가 이 언어의 차이를 좀 더 일찍 인식을 하고 이걸 좀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했으면 훨씬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지금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3만 5천 명 정도 되죠, 우리 한국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제 연구원이 북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10년이 넘었어요, 북에 오신 지가. 그런데 가끔 제가 이해 못하는 언어들이 또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야, 이게 진짜 언어의 차이가 오래 간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게 이제 순전히 어떻게 보면 생활 문화 차이의 어떤 산물이다. 이게 이제 이걸 극복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언어라는 게 이제 소통의 문제인데, 같은 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생활 문화가 차이가 나니까 언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오늘 또 논의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언어 차이만이라도 우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만 해도 아마 생활 문화 차이를
줄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언어 차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소통을 해야 되겠죠.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개성공단과 같이. 그것만큼 언어 차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생활 문화를 지금 오늘 설명하는데,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이걸 극복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통합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생활한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진짜 우리한테도 행운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서 설명이 가능하죠. 시장화, 시장화, 한류, 개성공단 사업인데, 생활 문화 차이와 북한의 시장화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왼쪽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형태의 북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이제 배급이 중단이 됩니다. 원래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배급제도. 그러니까 무료로 먹을 거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무료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무료로 병을 치료해 줍니다. 보건의료제도. 이게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근데 1990년대 중반에 이 세 개의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먹는 문제, 교육의 문제, 보건의료의 문제, 이게 다, 이 인프라가 다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각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원래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체제인데, 국가가 책임을 못 지니까 개인이 스스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리면서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시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른바 장마당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제가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북한의 대표적인 장마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집에서 생산한 물건, 뭐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물 교환도 했어요. 뭐 술이라 집에서 이제 술을 잘 만드는 분은 술을 만들어서 술을 시장에 나와서 팔기도 하고, 뭐 신발이라든지 각종 옷가지, 뭐 다양한 것들. 개성단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한창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우리 기업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했던 초코파이도 이게 북한 시장에 나와서 아주 잘 팔렸던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 이제 우리 남한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나중에는 물론 고급 가전제품까지 북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어떤 문화라 그럴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품을 이해하고 상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한 사회가 잘 사는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한의 물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한류입니다. 한류인데, 한류는 시장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시장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 남한의 그 영화, 음악, 뭐 드라마 이런 게 담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 뭐 USB라든지 C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남한의 문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깊숙하게 보급이 됩니다. 확산이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은 2018년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예술단 교류가 있었습니다. 남북한에. 그때 이제 그 남쪽에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인 그 레드벨벳이 북한에서 이제 평양에서 공연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정말 많은 걸 상징합니다. 이때만 해도 남쪽의 어떤 한류를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그 TV를 통해서 레드벨벳의 공연이 방송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이 한류는 북한에게 있어서 약간 위협적인 요소도 있었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또 남북한의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북한도 허용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개성단 사업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왜 우리 유명한 그 배우인 김태희 씨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개성단에서 이 신흥그룹, 오늘 이제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이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신흥그룹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태희 씨가 나와서 이렇게 패션쇼를 했는데 정말 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 우리 남한의 대표적인 이 탤런트가 와서 우리의 어떤 그 패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죠. 우리 한국의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 근로자의 시각만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도 북한에서 이런 그 유명한 배우가 가서 패션쇼를 할 수도 있구나. 그죠? 좀 더 열린 북한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남북 생활 문화를 오늘 강의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화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시장화는 이 생활 문화하고 아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먹는 걸 위해서는 소득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결국은 소득이라는, 수입이라는 요소를 외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시장에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시장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아주 폭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은 갈수록 이 사경제 활동, 시장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거의 한 50% 북한 주민들이 소득을 획득하는 원천으로서 50% 정도, 북한 주민들의 50% 이상이 시장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류입니다. 한류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우선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 문화가. 지금은 이제 오래됐죠. 1990년 중반부터 남한의 드라마,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폭넓게 거의 모든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고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단한 생활을 하면서도 이 남한의 어떤 드라마,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그 고단한 생활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슬기롭게 이제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한류의 문화는 대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개성단은 우리 북한 개성단에 근무했던 북한 근로자는 제일 많았을 때가 5만 4천 명입니다. 5만 4천 명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많았고, 우리가 이제 이 근로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할 부분이 이 북한 근로자분들이 개성단에서 벌어들이는 이 수입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가족의 생계를 또 보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보통 이제 세 식구 3명 내지 4명이 이제 하나의 가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5만 4천 명이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북한 주민의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개성단에 의존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개성단은 북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중요한 활력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6년 2월 달에 개성단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핵 문제, 특히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이거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뭐 그러면서 이제 정치 군사적 갈등이 계속 정폭이 되면서 결국 이제 남북한은 모든 교류가 중단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남북 간의 생활 문화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동안 그나마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한류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 중단되게 되었다. 왜 그러냐? 가장 우리가 또 주목할 법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처음 도입된 법인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반동사상문화는 우리 한국, 우리 남한, 그리고 미국, 일본 뭐 이런 다른 나라의 사상문화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어서 반동사상문화는 거의 우리 남한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걸 배격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엄격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문화, 남한의 영상을 접했다. 그러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에서 15년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그 징역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5년에서 15년. 근데 이 남한의 영상물을 아주 다른 사람하고 돌려봤다. 집단적으로 이걸 돌려봐서 이걸 유포시키고 이랬다. 그러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거예요. 드라마 하나 보기를. 네.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처벌이 지금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한류라는 것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이제 미국 영화나 선진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좀 세련된 그런 장면을 보면 따라하잖아요. 모방하잖아요. 그죠? 그 북한 주민들도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뭐 옷차림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손짓, 몸짓, 뭐 머리 모양, 말투 이런 걸 다 따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따라하면 또 징역형이 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상문화가 더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고, 자, 지금 이제 다시 남북한의 문화 교류가 중단돼 있지만 북한 생활 문화를 우리가 관찰하고 또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뭔가 유의미한 그런 시사점을 계속 도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북한도 지금 과거와는 다른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서 외부의 문화를 차단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또 북한 문화는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쇄와 개방을 반복을 하면서도 북한 문화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북한의 어떤 부정적인 문화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생활 이런 데만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해서 고정된 관념,
북한에 대한 너무 이제 틀에 박힌 그런 사고는 그런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북한의 생활 문화를 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그 의미를 계속 지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은 그런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생활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제 문화 교류라든지 또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맞춰가는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선입견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이게 이제 서독은 좀 이제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동독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더라고요. 우리보다 좀 더 발전된 그런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 수준은 굉장히 좀 과거적이었다, 과거지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독 주민들은 한마디로 좀 게으르고 수동적이고 뭐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판에 박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런 북한 주민들 과연 이게 북한 주민의 현재의 모습인가? 저는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북한의 오늘날의 실태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과제는 당장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또 접촉하고 이 다양한 차원의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패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과거에 이제 그런 남북한 주민들이 경험했던 일상생활 문화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보다 과거와 다른 좀 다양한 일상생활을 좀 하고 있다는 거. 또 그러면서 이제 북한도 굉장히 앞서 나간 그런 측면도 있고 아직도 과거적인 또 태행적인 측면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다양한 또 속도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다양한 색깔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재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와 공정 공영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노력을 얼마나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어떤 비용들, 미래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척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